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뭘 알려드렸냐면 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죠?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인데 자, 저는 여기다가 일단 div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전에 일단 함수를 작성을 해볼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펑션 한 다음에 a.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뭐 한 거다? a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거다라는 거죠. 정의한 거죠. 그래서 지금 a 소가로 이런 식으로 쓴 게 바로 뭐다? 함수 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쓴 거는 함수를 실행한 거다. 자, 그러면 콘솔 창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a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onst라고 적어준 다음에 뭐 이거는 let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함수는 const로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재활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만든다? 펑션 한 다음에 소가로 중괄호 익명함수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다 사용되는 함수 정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b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크마스크립트 6 문법이라 했죠. 에로 펑션이라는 문법인데 여러분들이 펑션 원래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괄호가 들어온 다음에 화살표가 오고 요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로 펑션을 이용해서 내가 c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거 다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해야 되고, 근데 얘하고 얘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떤 특정 개념인데 그 특정 개념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튼간에 a 함수를 실행했고 b라는 함수 실행했고 c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런 걸 한번 작성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를 썼고요. div를 검색을 할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ASML을 검색하는 건 어떻게 쓴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document. 자, document가 문서입니다. 문서. 그 다음에 query selector 한 다음에 소괄호 div 쓰게 되면 내가 ASML 상에 있는 div를 뭐 한다? 검색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검색을 했기 때문에 ASML 상에 있는 div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 함수 실행인데, 자, 스타일을 한번 입혀볼게요. div 스타일을 쓴 다음에 자, 너비를 200픽셀 정도 부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하이트를 200픽셀 정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타를 주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저는 레드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A 함수를 실행하는 순간 이런 빨간색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b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요 녀석의 색상이 바뀌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다가 onClick이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 건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는 onClick은 클릭되었을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한 다음에 b 함수, 즉 너가 클릭됐을 때 b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는 건데, 자, 얘는 다른 방법으로 익명함수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펑션 소괄호 중괄호.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자동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오타를 작성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문법 에러를 작성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클릭했을 때 이 b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다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비함수 실행이라는 게 콘솔 창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 에러라든지 작성을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그린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색상을 레드인데 비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 또 뭐도 가능하냐면 제가 div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린 박스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죠? div에 그린박스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게 되면 그린박스라는 클래스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 연 다음에 이 빨간색 박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 그린박스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2 눌러서 쏙 집어넣게 되면, 즉 클래스 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는 그린박스라고 적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것 같지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속성을 집어넣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에 보시면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하냐면 인라인 스타일이라고요. 어떤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이다. 인라인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HTML 코드상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섹션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스타일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너비를 100픽셀, 그죠? 그 다음에 뭐 높이를 GT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린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인라인 스타일인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CSS 스타일에도 우선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권이 뭐가 높냐면 이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녀석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CSS, 이거는 일반적으로 CSS로 디자인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의 우선권이 인라인 스타일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SS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지금 요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적용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린 앞에다가 여러분들 느낌표 한 다음에 important라고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레드가 지금 요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important를 주입한 녀석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속성이 지금 들어갈 것 같지만 당연히 지금 클릭했을 때 클래스가 들어가게끔 만든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그대로 한번 주입을 해볼게요. 자, F2 누른 다음에 클래스 여기다가 그린 박스다. 자, 보이시나요? 자, 아까는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반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선권 궁금하신 분은 스타일 우선순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퍼블리셔로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질문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important, ID 선택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인데 아까 지금 인라인 스타일을 이제 얘 때문에 클래스로 줬던 요 스타일이 안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important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최상위로 끌어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퍼블리셔 면접 질문으로도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div에다가 자, div는 지금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추가를 해줄 건데 어떻게 추가를 해줄 거냐면 플러스는 연산자 써가지고 그린 박스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클릭이 되었을 때 이 그린 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이 추가되면서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7 눌러가지고 재렌더링 한 다음에 다시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보여주게 되면 지금 이 DIV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래스가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줘봤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런 걸 한번 해볼 건데 동일하게 펑션 C라고 써볼게요. 근데 얘는 뭐 또 다르게 해볼까요? 자, 다르게 에러 펑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C라는 함수인데 제가 여기다가 뭘 보여줄 거냐면 set interval이라는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함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소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소가로로 감싸져 있는 거는 다 뭐로 인식하면 되냐면 함수예요. 함수. 이 쿼리 셀렉터도 마찬가지로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예요. 자, 근데 여기에 set interval이라는 이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게 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set interval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C 함수 뭐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다 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펑션이죠. 잘못 썼죠. 컨스트. 자, 이렇게 쓰고 일하고. 자, 요거는 잠깐 중단하고 여기다가 set interval. 자, 제가 let i는 1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건데요. set interval 같은 경우는 일단 눈으로 보세요. 지금 화면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set interval은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요 소가로 안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원래 우리가 함수 그동안 썼을 때는 어떻게 썼죠? 여기에는 뭐 펑션 쓴 다음에 뭐 a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얘는 그냥 요 a라는 게 생략이 됩니다. 요렇게 써요. 요렇게.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set interval이라는 요 녀석이 실행이 되면서 요 안쪽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줘 라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제가 let i는 1이라고 적어줬고 요거 참고로 바깥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좀 변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함수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 함수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안에 변수를 만들고 만약에 그 안에 변수가 있다면 함수 안에 변수가 있다면 그 함수가 실행됐을 때 함수 안에 만들어진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함수가 종료되면 그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변수를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i 값을 한번 출력해 볼 건데, 자, 요거는 템포럴 리터럴 문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계속 1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 interval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건 반복문이랑 다른 건데 요 코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쉼표한 다음에 1000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1초 동안, 그러니까 1초마다 반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1초마다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set interval은 특정 함수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에 맞게끔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1000은 왜 1000이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밀리퍼세컨드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1000은 1초고 500은 뭐겠어요? 0.5초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i 값을 한번 증가를 시켜볼 건데 여기에다가 i 뿔뿔이라고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i 값이 어떻게 된다? 1씩 증가된다라는 거죠.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되게끔 여러분들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3000이라 쓰게 되면 뭐예요? 3000을 쓰면 3초마다 이제 반복하는 거죠. 3초마다 요 해당 함수를 반복시켜줘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et i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죠. 그러면 계속 주구장창 1밖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다시 실행되면서 요게 지금 뭐예요? 1로 재세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바깥쪽에 둬서 1이라는 값이 증가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변경을 시켜볼 건데 여기다가 그냥 요렇게만 쓰게 되면 얘가 뭐예요? 요 함수가 요게 실행됐을 때 그냥 색상이 그린으로밖에 안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린으로밖에 안 바뀌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RGBA를 줘가지고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RGBA 그 다음에 여기다가 255 255 0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밝게 띄었기 때문에 그냥 흰색일 뿐이죠. 그죠? 얘는 그죠? 그냥 흰색이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0 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0 주게 되면 이건 뭐예요? 1이라 써야죠. 0 주면 투명도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빨간색인 거죠. 빨간색인 건데. 자, 이거를 조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플리터를 문법으로 감싸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25 대신에 달러 중괄호 한 다음에 i를 쓰게 되면 i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씩 증가되면서 색상이 변경되게끔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색상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죠?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제가 요거를 500이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0.5초마다 바뀌면서 색상이 계속 변경될 거예요. 지금 이제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보면 색상이 변경되긴 하지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i 플러스는 뭐 20이라 해볼게요. 20. 그러니까 그러면 20씩 증가되면서 좀 더 뚜렷하게 색상 변화가 있겠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하게끔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주석 걸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게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여기 함수 안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set interval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이 계속 변경되게끔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set interval이다 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set time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set timeout도 마찬가지로 인터벌이랑 살짝 비슷한데 set timeout은 그러니까 일단 set interval은 뭐예요? 얘는 특정 함수를 계속 실행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특정 시간 이후에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set timeout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펑션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콘솔 로그라고 적으시고요. 요거는 뭐 실행됨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그냥 실행됨이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1000이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1초 뒤에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줘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이시나요? 실행됨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됨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3000으로 써볼게요. 그럼 3000으로 쓰게 되면 뒤에 렌더링 되면서 1, 2, 3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시간 이후에 해당 코드를 실행되게끔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함수로 묶어볼게요. D라고 쓸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잘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지금 계속 배경색을 변경시키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요 시간 이후에는 요거를 블루로 변경시켜줘라. 그러면 요 D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3초 뒤에 요 박스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초 뒤에 색상을 변경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3초죠? 그러면 저는 요거는 6000이라 써서 6초 뒤에 해당 코드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골드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실행되고 난 뒤에 6초 뒤에는 요렇게 색상이 변경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예요? set interval은 계속 실행이에요. 계속 실행이다라는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시간 이후에 코드를 실행시키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i 값이 계속 증가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255가 최고잖아요. 255.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조건문을 간단하게 써볼게요. 만약에 i가 뭘 만나냐면 255보다 커진다. 그죠? 255보다 커졌다. 뭐 크거나 같아질 일은 없겠죠. 커진다면 그냥 i 값을 다시 0으로 재세팅해줘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얘 지금 함수 실행 주석 걸어볼게요. 그래서 얘 실행해보면 이게 이 값이 255를 넘어가는 순간 i 값이 다시 0으로 세팅돼서 검정부터 나오게끔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의 반복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뭐 줄 수도 있고, 뭐 이걸 잘만 이용하면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함수 개념 배워본 거고요. 그 다음에 set 인터벌 함수하고 set time out이라는 함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